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의원 시기했습니다. 예, 우리 보훈 수장님, 간단한 것부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휘하의 계열 산하기관까지 해서 휘하의 직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5천여 명. 정도죠. 그런데 지금 보훈처가 여야 의원들을 비롯해서 왜 이렇게 타겟이 됐다고 생각하나요? 왜 이렇게 타겟이 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굳이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것 같고요. 5,200여 명 중에 보훈처 업무의 의사결정권 그룹에 들어가는 축에 드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뭐 한 100여 명 된다 칩시다. 이 100여 명들이 잘못해서 이 보훈처가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특히 정인으로 나왔던 6년 이상 처장을 하면서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마치 일베들과 결탁한 듯이 했던 보훈처가 지금 관공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관을 성격을 전락을 시켜놓은 거예요. 거기에 동조했던 100여 명의 동조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100여 명의 의사결정 그룹에 있던 이 사람들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어요. 공직자들 기관장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 우리 많이 봐왔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기관장이 바뀌었으면 기관장을 잘 모시고 새로운 기관장하고 새롭게 새 정부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난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거짓말 보거나 했었고 그러지 맙시다.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가만 안 있는다는 거죠. 아까 우리 박찬대 의원 박성춘 정인 나왔을 때 좀 과격한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 조사 받게 될 거예요. 내가 언급했던 그 100명들 중에 검찰 안 가볼랍니까 진짜? 세계관장인데 맞춰서 좀 잘하세요. 지지합니다. 좀 색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고려인 독립운동에 관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사적지가 훼손되고 있어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고요. 두 번째로 독립운동 자체에 대한 발굴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언론에서도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려 5,500명에 달하는 훈장 전수가 아직도 안 된 분들이 있는데 군소들이 있는데 주로 해외 독립운동가가 2,000여 명이고 해외에서 의병 활동을 했던 관계자가 한 1,600명, 3,600명 가량이 주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분들이 훈장 전수가 안 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중국 지역 등 여러 지역에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고려인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각은 이렇습니다. 지난 25년간 중국 시장이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는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사드 사태나 여러 가지 배경은 있지만 중국이 급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으로 삼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좀 무리가 따르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고려인이 주로 있는 데가 러시아 극동 지역입니다. 물론 뭐 역사를 따져보면 강제 이주 당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중국 다음으로 시장으로 개척해야 되는 눈여겨보고 주도 면밀하게 접근해야 되는 데가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성견지명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방경제협력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 만나서 안보 문제가, 남북 안보 문제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좀 먼 미래를 보고 국방경제협력의 기틀을 또 레일을 깔자, 이런 이제 취지로 했는데요. 우리 고려인들은요, 한 50만 있는데 상당수가 누구의 말에 의하면 한 10% 이상은 독립운동가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개연성이 크지요. 소장님, 네. 그럴 개연성이 크겠지요. 네. 네. 제가 여러 번 갔다 와봤는데 실제로 집안의 역사가 독립운동 하다가 뭐 흘러 이렇게 왔다는 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위에 누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훈장 전수가 안 되거나 사적지 관리가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 1910년을 전후해서 우리 처장님 안중근 의사 아시죠? 네. 최재형 열사 아십니까? 네. 이상설, 네. 네. 이위종, 홍범도, 이분들 다 동시대 분들입니다. 어디서 활동했냐면 러시아 극동 연해주 중심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있어요. 단지동맹 아시죠? 단지동맹.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려인들과 또 독립운동 러시아 사적지를 잘 관리해서 이후에 우리 시장 개척,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만드는데 하나의 망사를 해야 됩니다. 랩도사.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운동 사적지부터 좀 건듯하게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역사를, 이 대목은 제가 이 시간이 없지만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1896년에 아간 파천이라고 고전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1분만 더 소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이후에 러일 전쟁이 1904년에 일어납니다. 요 한 10년간에는 당시 구한말 조선은요, 러시아하고 무지하게 값싸는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것은 뭐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바로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하면서 을사늑약이 깨져지고 막 이런 겁니다. 이 정확하게 왜 이야기를 하냐면 러시아 극동 지역이 사실상의 독립운동으로서는 무장투쟁을 했던 근거가 거기입니다. 독립운동 역사에서 제대로 보존하고 발굴하고 해야 될 때는 거기이고, 앞으로 러시아 시장, 중앙아시아 시장을 거점화시키고 지렛대 삼을 수 있는 게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 특별히 발굴해놔야 됩니다. 미리 그 일을 좀 합시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보훈처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에 사적지 발굴 개발을 위해서 특별한 팀을 하나 만드실 것을 제가 약속해 주십시오. 좀 약속 드리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TF팀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오늘 차장님이 답변해 주신 건 잘했어요. 네.